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죠. 이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주거 형태가 뭐 어떻게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 소유신가요? 이거를 되게 아픈 얘기예요. 예. 제가 4년 전에 지금 있는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네네네. 2016년에 그거를 매매해서 예. 2017년에 네.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네. 처음에 대사관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약간 북한이랑 좀 문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약간 부동산을 파는 게 좋겠다. 2017년에 지금이 다 내려갈 것이다. 아이고. 그래서 되게 급한 마음에 예. 얼마 올리지도 않은 거를 매물을 팔았어요. 그때부터 엄청 올랐는데. 예, 저는 그때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예.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월세 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럭키지 언럭키예요. 부동산은 언럭키네요. 정말. 한국성 런치예요. 네. 우리 체감하고 계신 시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 갖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제가 지금 원초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이제 방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방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알아보다가 몇 번 접고 이런 적도 많아가지고 2점 아래로 네. 우선은 정책 변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사람들마다 좀 형평성에 맞게 조금 집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는 곳은 고양시인데 언젠간 자녀가 생기면 서울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서울의 집값은 너무 높고 월급 같은 거 모아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늘 고민이죠. 청약, 주택 청약만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다른 큰 희망은 없어 보이는데요. 2점? 일단 희망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30대들이 언젠가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시 늘려준다고 해서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집을 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던 희망이 더 안 보이는 느낌이네요. 관심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아이 학부모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얘기 나누는 정도? 투기?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뭐 그래서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다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막 돈에 얽매여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집 하나만 마련하려고만. 자, 저희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동안에는 과연 어떠한 정책들이 있어 왔나. 뭐 뭐든지 공과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뭐 정권별로 그 부동산 정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정책도 있었고요. 또 실패로 돌아갔던 정책도 있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그 정책에도 일기 신도시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보금자리 주택 다음으로는 그래도 그 일기 신도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에서 근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뭐 나쁜 정책은 아니었죠. 일기 신도시까지는 사실 그래도 서울에서 근접한 곳에 신도시를 꽤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규제 정책들이 대부분 일괄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됐었던 거는 이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대출 부분을 줄였다 놨다 하는 거 완화했다가 줄였다가 강화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DTI, 그렇죠? 어떤 자기 어떤 부채 상환 능력을 본다든가 지금은 더 이제 강력하게 왔죠.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까지 규제 정책들이 강력했을수록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지가 않고 올랐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많이 올랐던 우리가 유명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공급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그렇죠? 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처럼 그런 곳에 주택 공급을 했던 부분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주택이 가장 안정화를 가장 길게 갔던 곳이 그 정부 시절이죠.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13년까지 쭉 가장 길게 주택 가격이 그래도 안정화를 가장 길게 장수로 가졌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규제를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심리적인 어떤 학습에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이 부동산에 대한 구조가 자산 가치로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현재 보면 유동자금, 아시겠지만 3,000조 이상 되는 유동자금과 그리고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유동자금이긴 하지만 그러한 돈이 흘러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공급의 단절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도 서울 자체에도 한 5만 원 이상 그래도 평균적으로 쏟아냈었던 공급이나 전국적으로도 한 3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내보냈던 공급 정책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규제 정책으로만 일괄되다 보니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들이 도리어 이제 공급의 단절로 되면서 더 희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죠.